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음, 강주은하고 이제 최민수 둘이 있었고 음, 그 법무법인이 김앤장이더라고요. 음, 강주은은 말이 없어요.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어, 여자가 딱 무슨 음, 보디가드처럼 음, 병풍처럼 딱 서갖고 음, 얼굴도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음, 이렇게 뭐 화도 안 내고 말도 안 하고 음. 뭔가 뭐 약간 뭐지 누나 같은 느낌? 얘기했는데 뭐 똑같아요. 같은 얘기. 그래서 자기는 뭐 억울하고 뭐 그리고 그 당시 뭐 이게 가로막은 게 어, 기억자로 가로막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CCTV를 보라 10km에서 15km 서행이다. 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음,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음, 항소하시라고. 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냐. 자존심이 음, 아니고 음, 손해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음.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고민을 하는 거.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1심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최민수 씨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민수 씨의 1심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토대로 쓴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두 개 차선을 걸친 채로 서행을 하다가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급제동을 했고 뒤따르던 최민수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이 들고 있던 음료수가 쏟아졌다. 그러자 최민수 씨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상대방 차량에 들어간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때마침 주차장이 가득 차서 상대방 차량이 곧바로 도로로 빠져나오자 기다리던 최 씨가 자신의 차로 상대방 차량 앞을 막은 뒤 급정거를 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씨는 상대방에게 손가락 욕과 함께 욕설도 내뱉었다. 이게 법정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최민수 씨가 주장한 내용은 다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급제동을 걸고 내 차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경적을 울리고 세우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서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당신이라고 반말을 하고 경찰서 가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라는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후회하지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민수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민수 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땡땡하네, 씨땡, 미친 땡이라고 피해자를 모욕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판결문과 최민수 주장을 놓고 얘기했는데 재판에 직접 참관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 최민수 씨를 만나서 취재한 기자에게 이날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법정에서 공방 다 봤어? 거의 다 봤죠. 이제 판사가 선고 내릴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민수가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선행 접촉사고 그게 맞다면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따라가서 해명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왜 네, 그렇게 차를 막 가로막느냐? 그렇죠. 최민수는 이제 오히려 본인이 음, 협박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음, 따라가지 않은 것이다. 음,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뭐 주차를 할지 말지 그거를 내가 모르니까 음, 따라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와서 이제 누가 뭐 방송 뭐 누가 뭐 음, 부탁해서 코멘트 하나 하고 음, 저는 이제 남부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갔죠. 음, 근데 하필 카페에 또 최민수가 있는 거예요. 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음, 강주은하고 이제 최민수 둘이 있었고 음, 그 법무법인이 김앤장이더라고요. 음, 강주은은 말이 없어요.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여자가 딱 무슨 음, 보디가드처럼 음, 병풍처럼 딱 서갖고 음, 얼굴도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음, 이렇게 뭐 화도 안 내고 말도 안 하고 음. 뭔가 뭐 약간 뭐지 누나 같은 느낌?
얘기했는데 뭐 똑같아요. 같은 얘기. 그래서 자기는 뭐 억울하고 뭐 그리고 그 당시 뭐 이게 가로막은 게 어. 기억자로 가로막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CCTV를 보라. 10km에서 15km 서행이다. 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뭐 최민수 그럼 항소할 생각이 있다고 너한테 얘기했어? 사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음.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음. 항소하시라고. 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냐. 자존심이 음. 아니고 음. 손해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음.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최민수 씨는 상당히 억울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최민수 씨가 재판에 참석 전과 후에 했던 발언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의뢰 갑질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언론을 사주하고 언론을 조작한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의뢰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의뢰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최민수 씨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 최민수 씨 연예인 선민 사상이 있는 겁니까? 연예인이 사회적 갑이다. 피해자는 일반인 을이다. 갑과 을이다. 뭐 자신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 뭐 이런 의미겠죠. 내가 너무 그거 네. 삐딱하게 듣는 건가? 자기가 그러면 갑이라는 거야?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갑이다. 솔직히 음. 나는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혜가 아, 있다. 그런 얘기, 그런 식의 응. 뉘앙스. 네, 뭐 하지만 어. 사실은 의뢰 갑질이 더 많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번 일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보면 갑의 그런 약간 그거를 이용해서 음. 더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나는 많이 당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다. 여러분은 음. 모르시겠지만 음. 의뢰 갑질이 더 심한 경우도 많다. 직접 현장에서 그 말을 들은 후배의 판단은 뭐 이렇습니다. 뭐 그래요. 갑과 을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최민수 씨는 재판 출석에 앞서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상대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힘들다. 그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전부다. 아니 저는 이 말도 사실은 보복운전 여부를 성대결이나 젠더 문제로 확산시키는 건 아닌지 서투른 여성 운전자를 뭐 김여사라고 비하하는 남성들과 카르텔이라도 구축하고 싶은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여자 운전자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성이라서 힘들었다. 이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이게 여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좀 상대하기가 많이 힘들고요. 힘들었습니다. 뭐 자기가 뭐 갑의 위치 좀 의뢰 갑질을 당했다면서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아마 뭐 여성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었나?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여자가 상대방일 경우에는 그걸 함부로 이렇게 상대하기 못하니까 남자로서 뭐 그런 얘기. 어쨌든 여자니까 상대하기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최민수 씨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된 피해자에게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물론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부와 영향력을 얻었으니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반공인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에 따른 좀 엄격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도 요구됩니다. 상대가 운전을 이상하게 했거나 접촉사고를 유발했으면 그냥 최민수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나섰을까요? 전문가들은 본인이 경찰도 아니고 앞질러 가서 차를 강제로 세우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1심을 정확히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현재 수집된 증거나 정황들을 봐서는 최민수 씨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정말 이번에 꽤나 아쉬운 부분이 많은 언행이었습니다.